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예. 갑자기 한정화 이사장님. 네. 예, 그리고 정남희 이사님. 네. 갑자기 우리 김영진 센터장님. 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박지영 팀장님. 박지영 팀장님까지. 네, 거기까지만. 예, 그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늘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고 계신 캡스톤에서 직접 출연하시면서 여기 후원까지 해주고 계세요. 네, 캡스톤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늘은 특히 더벨에 있는 기자님 두 분이 방청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기자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도 써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해 주시는 저희가 섭외를 요청드리거나 또는 여기 한번 나와보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는데요. 더벨에 기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기자님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죠. 기자님들 마음대로 기자님들이 통과되면 그 기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조금 있을 것 같죠? 저는 또 사실은 관련된 분야여서 더 이 시장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부가가치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이고 해서 일단 나왔던 질문들을 좀 아까 이제 서비스가 실제 런칭해서 지금 시작한 거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내외고 10개 정도 앱을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세븐일레븐 앱 하나 말씀 주셨는데 그런 앱과 예를 들면 뭐 날씨 같은 앱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게임 앱이라든지 굉장히 유저에 따라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충분히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자동화한다라는 컨셉을 얘기를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베리에이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분석 자동화 뭐냐? 라고 해서 그런 항목들을 좀 정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탈률. 그러니까 이탈률은 모든 앱이 다 볼 겁니다. 이탈률은 단지 기간의 차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아마 이슈들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좀 더뎠던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탈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7일로 잡냐, 14일로 잡냐, 28일로 한 달로 잡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누적이 되냐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냈고 두 번째는 고객마다 태깅을 하는 주요 이벤트들이 달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자동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고객의 커스터마이즈된 행동 패턴들입니다. 그러면 태깅은 실제 고객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기본 태깅 빼고. 그 기본 태깅 외에 그 앱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객이 직접 태깅을 하니까 그럼 그 태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어떤 앱이든 비슷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은 구매를 예측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앱은 우리 앱을 종료할 때 레이팅에 별 5개를 받는 거를 예측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앱은 뭐 회원가입을 예측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커스텀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단지 이제 그거를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패스를 가냐 이런 것들은 또 범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거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큰 기업의 이제 BIT 기업들은 아예 뭐 100%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제 그냥 IT 기업 출신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냥 솔루션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예. 자, 저희는 뭐 사실 이 앱이라고 하는 게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타겟하는 뭐 인더스트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뭐 어떤 인더스트리에는 어떤 뭐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커스터마이즈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질문이라도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하고 예측 분석을 합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범주 내에서 이제 최대한 답을 드리는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사실 어떤 질문에 이제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매라든지 이탈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변형해서 좀 커스텀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저희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장점이 좀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지만 인더스트리를 타겟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네네네. 거의 그 앱이라면 다 네네네. 커버한다. 네. 게임만 빼고 뭐 혹시 게임은 이제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있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워낙 좀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갈 네. 겁니다. 네. 자, 그거와 연관돼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컨설팅과 같이 하는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 그 데이터를 봐주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인더스트리를 이해하고 그 산업을 이해하고 여기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사실 그 큰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큰 회사에서 적용했던 방식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른 기업에도 또 적응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비싼 돈을 받게 되는데 네. 저희는 너무 이렇게 넓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상대하다 보면 도리어 우리가 전문성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기회는 좀 고도의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냐. 근데 이제 뭐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거든요. 뭐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SNS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거나 인앱 메시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쫓아가서 광고 보여주는 뭐 일들에 네.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사실 그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석의 영역입니다. 네. 분석의 영역인데 그 일을 사실은 이제 너무 크게 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액션은 제한적인데 그거를 이제 좀 너무 전문성에 이제 그 입각하여 너무 복잡하게 서비스하는 부분에 이제 저희는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도를 줄이고 대신에 경험을 쌓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왜 좋냐면 저희도 계속해서 커스텀 서비스를 해주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인력을 뽑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걸 지향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커스텀 서비스를 받더라도 한 뭐 3에서 5개월 정도만 받으면 요 툴 가지고 그냥 do it yourself를 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으면 요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거든요.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리는데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B2B 서비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앱 개발사 이런 데를 사실 개인이나 고객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거나 또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B2B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B2B의 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규모화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거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데에서는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결국은 다시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까 대표님께서 서비스 창업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2016년이라고 하셨고 지금 2019년 말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나왔고 이제 그러면 사실 그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그 어떻게 사실 그 운영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수익 모델은 아까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금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잘 되고 나면 이 개발사나 이런 데들에게 뭐 월정액 뭐 서브스크립션하는 비용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 4, 5년을 하셨는지와 수익 모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4, 5년 얘기하니까 되게 눈물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벌써 네.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나 따내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저희 개발에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 범주 안에서 또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받았던 돈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했던 이었던 것 같고 작년에 좀 특히 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이제 좀 그 기존 서비스 중단하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약간 좀 그 기존에 다른 서비스가 좀 있으셔서 계속 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버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버텨왔는데 일단은 이제 광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이제 몇 번 케이스를 얻어가면서 이 분석 툴하고 광고 서비스를 엮는 부분은 꽤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앱 설치의 잔존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꽤 큰 규모의 이제 그 광고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그 텐디에서 만든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네네. 그 새로운 네. 그 고객의 앱이나 이런 네. 것들을 리텐션을 네네네. 높이고 광고나 이런 것들을 네. 해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광고 뭐 그 에이전시에 대한 수익도 갖고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네. 만들 네네. 거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이게 솔루션 비즈니스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돈 안 벌고요. 광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요. 애드브릭스나 이런 회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광고 있죠. 비즈니스에서 네. 돈을 네. 많이 벌고 계시고 네. 근데 그냥 솔루션 가지고 버는 데는 툰 정도 네. 아니까. 그렇죠. 제가 뭐 모를 글로벌하게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아, 뭐 워낙, 튜닝이야 네, 워낙 큰 글로벌하게 회사가 하시고 있으니까. 이제 네. 글로벌 컴퍼니들 네, 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징 시장이에요. 아, SNS 시장이 꽤 크거든요. 네. 카카오톡 메시징 네. 시장이 꽤 크고 그리고 이메일은 저희가 좀 활성화가 덜 됐지만 이메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의 효율을 아십니다. 네, 우리 고객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업체들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분들이 뭐냐면 아 이거 원래 우리도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인데 한번 좀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시장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광고 비즈니스만 하지 말고 다이렉트 마케팅하고 바로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전 세계의 그런 다이렉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광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케팅 버짓이 광고 예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확실히 내가 뭔가 보내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시장이 적다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말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런 다이렉트 마케팅이 발전한 나라에서 있어서는 더 이런 수요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지금 뭐 이제 그 얘기를 뭐 미리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타겟하는 네. 그 시장이 그 대체 뭐 조금 더 세분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겟하는 그 비즈니스 고객의. 네. 저는 솔루션 그러니까 분석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한 그 이제 20만 MAU 이상의 앱들을 보니까 한 1,5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종류 정도의 이제 고객들은 한 많게는 뭐 20만 원,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월. 네, 월에. 예. 이제 그게 꼭 솔루션 빌 필요는 없지만 예.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버짓은 쓰실 수 있는. 그렇죠. 매출이랑이 네. 나오는 1,500개, 서비스니까. 1,500개 그래서 저희는 정도. 유료 고객 그분들한테 유료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그 기존에 쓰시던 툰이나 애드브릭스도 쓰시고 대신에 이제 그런 행태 분석은 저희 쪽에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액션을 하셔야 되면 예.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예. 1,000 그러면 뭐 1,000이라고 보고요. 네. 예, 아니면 그냥 대충 1,000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월 뭐 10,000원. 네.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최소 뭐 5만 원. 5만 원, 20만 원, 예. 5만 원, 20만 네네네. 원. 그러면 20만 원이라 그러면 예, 네. 2억. 네. 2억 정도의 네네네. 월 수익 정도를 네네네. 기대할 수 있다. 네. 예. 그분들 혹시 뭐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혹시 있으신가요? 1,000개 그 앱 개발 회사를 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네. 예, 그리고 그분들의 일부는 또 다른 툴들을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네네네. 뭐 튜리나 애드브릭스 이미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매출 규모는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 메시징을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게 데이터가 이제 넓어지고 이제 데이터의 어떤 뎁스가 깊어질수록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네. 분석 솔루션이 이제 위젯이나 게짓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천 엔진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고 네. 있고 이제 이 사람 앱을 내가 운영하는데 광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수익성이나 이제 우리 고객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능들은 계속해서 추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다이렉트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고객사를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인데 그 지금 굉장히 좀 그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좀 전략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이 비용이 안 드니까 한 번쯤 써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채널과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저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 가능성도 있는 시장이긴 한데 이게 사실 그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아까 언급도 하셨는데 사실 뭐 모바일 앱이나 앱 서비스 시장도 그 스마트폰 2008년, 2009년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의 정체에 이르러서 아주 유명한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유틸리티 서비스나 웬만한 그 대고객 서비스들은 이미 나와서 그냥 리텐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텐디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팀이 좋아야 되고 뭐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뭐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대표님은 그 아까 뭐 야후나 오버추어 그 다음에 제일기획에서 광고 경험한 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이 창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본인의 좀 백그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개발자가 10여 명 되는 팀을 이끌고 계신 건데 우리 회사의 멤버들의 어떤 장점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게 된지 이런 것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제 그 전공 자체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고, 네네. 그래서 전혀 아까 BIT인이라고. 근데 이제 회사의 처음 시작을 야후 이제 오버초라는 회사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IT 이제 발을 디디게 됐고, 거기 한번 발이 디디니까 계속 IT 쪽으로 이제 그렇죠. 커리어가 점점 옆으로 가더라고요.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커리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분석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버초에 일할 때. 오버추어가 데이터에- 특히 그런 회사죠. 그 야후에 이제 야후 코리아에 합쳐졌지, 약간 미국 야후에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됐지만 이 광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고 뭐 스폰서링 이렇게 해서 가격 단가에 따라서 이제 광고 검색 광고 노출 그런 걸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였죠. 네. 이것 때문에 되게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광고주들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반대로 영업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네. 고객들이 네. 좀 잘 좀 봐주시오라고 네. 하시는 고객들이 성과가 있어서, 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분석 결과들이 이제 짝짝짝 나오니까 네. 전략을 짜는 데도 이제 도움이 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검색어 데이터는 그렇죠. 되게 발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검색 있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죠.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텐트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뭐 지금 마스크를 팔아야 될지를 그렇죠. 미리 예측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계속해서 갖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그냥 광고 ROI를 좀 높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비즈니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저희 팀은 굉장히 좀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셨던 팀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텔 코리아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이제 좀 굳어 계셨던 이제 분석가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저를 믿어준 이제 좀 약간 주니어급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제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 자, 이제 뭐 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하기 전에 대표님 창업을 해보시니까 네. 그 이제 대기업에 쭉 계시다가 그러게요. 야후에 제기획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계셨고 제일기획에 계시다가 왔습니다. 예, 시니어 창업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올해 지금 5년을 하시면 지금 벌써 꽤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자 창업을 꿈꾸시는 40대 분들에게 네. 뭐 하실 말씀이나 네네. 또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빨리 하라든지 아니면 더 나중에 하라든지 뭐. 예. 아니면 수치하지 말라. 예. 아니 뭐 이게 저 다른 뭐 창업한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위에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창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저도 이제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삶은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삶이잖아요. 이제 수익도 많이 보장이 되고. 하지만 저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그 본인이 꼭 창업을 하실 때 모든 일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뭐 IT를 모르고 하더라도 IT를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같이 할수 맺으면 있으면, 되고 재물을 잘 모르면 재물을 잘 아시는 제가 투자자를 잘 모르면 투자자를 잘 아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본인의 역량이 조금 이제 모든 걸 커버 못 하시더라도 아마 아이디어가 좋고 시장성 있으면 아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것 네. 자체가. 네. 그래서 해보시니까 네. 5년 동안 해보시니까 뭐 그게 네. 그래도 수월하게 잘 되셨다. 뭐 아니면 예.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절대 안 하고 예. 사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또 요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뭐 다시 이제 2016년에 돌아가서 창업을 할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더 일찍 할 것 같아요. 창업을. 오. 더 일찍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늦게 창업하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적 부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저는 뭐 사실은 그 예전부터 그 사회에서 나와서 알게 됐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그쪽 일을 뭐 1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B2B 시장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촉박하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대표님도 이제 몇 번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모바일에서 이제 나올 앱들이 거의 다 나왔고 이제 이 앱들이 어떻게 리텐션을 높여가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는 예전에 홈페이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되든 안 되든 이 앱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견기업 이상 되는 회사들에서도 완전 IT 기업이 아니면 그 서비스는 여전히 그냥 부수적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바일 뭐 마케팅 팀을 둔다거나 모바일 앱 관리 팀을 둔다거나 이런 일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리 보면 그런 아주 좋은 솔루션을 가진 데들은 이제 뭐 연간 수억을 내야만 그 데이터나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뭐 오늘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뭐 아까 돈이 되는 이란 말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준 서비스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서드 파티들은 딱 자리는 잡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애드브릭스나 이런 데들은 광고에 대해서 수익을 좋게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중간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여기까지는 나왔지만 실제 그 앱의 효율성이나 유저에 대한 어떤 리텐션의 효율성을 높여줌으로써 그 부가가치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텐디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응원하고 싶고요. 다만 이게 응원한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 안에서 텐디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뭐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키워가면서 데이터들도 모아가면서 이걸 만들어가면 아마 케이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텐디가 플랫폼화돼서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그 어떤 디지털 마케팅 혹은 퍼포먼스를 잘 내주는 이 B2B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이런 기업 IT 기업이 좀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또 이 뭐 카우리 포함해서 모바일 광고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하신 VC로서 네. 예. 근데 뭐 제가 뭐 홍 네. 대표님만큼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앱 개발 회사에서는 네. 혹시 네. 이런 애널리틱 툴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렇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무조건 써보실 네.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에 그렇죠.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네.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고객 인사이트를 얻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냥 뭐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이기 스티브 잡스는 때문에. 내 맘대로 해서 됐죠. 나는 빼고. 그런가요? 네네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쓰실 거를 강구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전히 이
우리 텐디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잘하면 먹고 살고 또 뭐 괜찮긴 하겠지만 투자를 그렇죠. 한다는 스케일업을 사람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큰 회사들과 정말 한번 그 영역에서 들어가서 그걸 따낼 수 있는 건가? 걔네들이 하는 걸 뺏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표님께서 바라기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말씀하시는 그 고객들을 다 가서 일단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표님이 내가 여기를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들, 저희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뭐 해주시죠. 출연 소감과 저희의 의견에 대한 뭐 답변도 좋고요. 편하게 뭐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사실 이만큼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받은 조언들을 저는 항상 더 많이 잘 활용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좋은 조언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쫄투 출연 제의를 받으시면 꼭 출연을 하셔서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또 쫄투를 그 섭외를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웬만하면 나와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